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오늘은 유아교육개론 공부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차차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유아교육개론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내용에 대한 이해. 그냥 단순 암기는 안 되고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특별히 많은 N수생 선생님들이 이게 안 되어 계세요. 이게 안 되어 계셔서 완전 오개념들을 잔뜩 갖고 계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선쌤에게 오시면 요 이제 이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뜻을 모르고 그냥 단어만 외우셨더라고요. 심지어 산파술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그게 그거예요. 막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해,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저는 일단 이제 강의를 하고요. 근데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뭐 포함이냐 하면 이제 보통 이게 이제 개론반, 기본 이론반에서 요게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죠. 자, 내용에 대한 이해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 말 그대로 개론 수업, 자세한 개론 수업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개론 수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옛날 학창시절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로 돌아가 보시면은 내용을 이해하면 뭐 있어요? 밑에 요약, 몇 줄 요약 나오죠. 암기할 거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핵심 문제 체크한 서너 문제 나와 있잖아요. 그 페이지를 그러면 내용 본 게 이 문제까지 풀리면서 확인이 딱 되잖아요.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고 중고등학교 때 보셨던 참고서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한 몇 장 정도 배워서 1단원의 1, 그쵸? 이런 거 끝나고 나면 그 1단원의 1 끝날 때 문제 한 10문제 나와요. 그쵸? 1단원의 2 끝날 때도 문제 한 10문제 나오고 1단원 전체 끝날 때 문제 한 30문제 나오고 이런 책 기억나시죠? 그게 공부의 기본 틀이에요. 공부에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론 수업을 하면서 요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해를 못하고 뜻도 모르고 외우고 이런 건 점수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바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머리 가장 좋은 사람들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냥 뜻도 모르고 외운 걸 답 맞추기가 그렇게 안 됩니다. 응용 문제도 요새 많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뜻도 모르고 외운 거를 맞추게 낼 때는 출제자가 완전 바보일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문제 내면 그렇게 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내기 때문에 사실 교수들 입장에서는, 채점자들 입장에서는 답안지 이렇게 쭉 이렇게 사선으로 쭉 봐도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가 나와요. 선생님들이 좀 놀라시는 게 제가 답안지 같은 거 보면은 단어 같은 게 딱딱 걸려요. 그래서 요거 곤란해. 금방 이렇게 봤는데 단어 이렇게 곤란해요.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놀래요. 적어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사선으로 이렇게 봐도 선생님들 다 보여요. 그런데 그 뜻도 모르고 외운 거 갖고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개론 수업 여기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반드시 요약 정리가 필요한데 요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암기장이라 해야 돼요. 이게 요약을 이렇게 해줬다가 저렇게 해줬다가 저렇게 해줬다가 버전 여러 개면은 의미 없습니다. 도대체 뭘 외우라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버전 가지고 이 암기장은 버전이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이거는 버전 하나. 버전이 유일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시간, 한 주, 매주 끝날 때마다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문제 체크, 복습 문제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다 포함해서 내용에 대한 이해. 자, 내용에 대한 이해인데 기본서만 그냥 달달달달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웠다. 이거 기본서 공부 안 한 거예요. 그건 공부한 게 아닙니다. 자, 선생님들이 날마다 밤새 공부해도 맨날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공부를 안 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어도 기본 이론을 공부했다 그러면 요걸 다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근데 한 번 공부해서 절대 모릅니다. 여러 번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수험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저거 10번 보면은 10수 하라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년 할 거를 1년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공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드리죠. 이지선 유아해명에서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를 일단 기본이론반에서 요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이거 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또 동시에 그러니까 반이 유아교육개론에 관한 반이 적어도 3개는 동시에 돌아가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야 이게 정리가 딱 돼서 문제로 나왔을 때 딱 풀 수 있는 거지 그냥 뜻도 모르고 외웠는데 문제가 딱 풀린다.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 미러클인데 그런 미러클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뜻도 모르고 막 한 번 딱 외워서 어떻게 문제를 응용 문제까지 한 목에 딱 풀어냅니까? 신동도 그런 신동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뭘 하시냐 하면은 동시에 2반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어떤 2반이 필요할까요? 한 반은 암기반이 필요해요. 암기. 여기서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암기도 하고 했지만 다시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개론. 그죠? 개론반이 그러니까 3반이 필요한 거죠. 암기하는 반이 필요해요. 암기하는 반. 또 한 반은 무슨 반이 필요할까요? 개론에 대한 것만 주로 문제만 푸는 반. 자, 비로소 여기까지 끝나면 선생님들께서 유아교육개론을 조금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유아교육개론 기본이론반이 있어요. 기본이론반에서 개론 수업을 하고 개론 수업을 하면서 요건 동시에 같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기본 세트예요. 이거는 기본 세트입니다. 기본 세트예요. 이거는 기본 세트. 요약 암기장 문제 체크 요거는 기본 이론반에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는 기본 세트예요. 이게 안 들어있으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안 하고 어떻게 기본 유아교육개론이 이해가 갑니까? 이거 안 하고 이해가 가시는 분은 천재예요. 천재. 앞으로 크게 되실 분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근데 잘 안 계세요. 그렇죠? 저 항상 극상위권으로 공부했지만 이렇게 다 했어요. 이것뿐 아니라 문제 더 많이 풀었어요. 저는 항상. 어떤 시험을 보든지 더 이상 풀 문제집이 없을 때까지 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시험장에 가서.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론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동시에 개론반에 암기하는 반, 문제풀이 반 요거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암기만 따로 다 해요. 여기는 조각조각 냈잖아요. 전체를 모아서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를 모아서 문제풀이 하면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유아교육개론이 조금 이해가 간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한 몇 월쯤 되냐 하면 한 4, 5월 돼요. 4, 5월부터는 다시 문제 풀어야 돼요. 어떻게? 수많은 문제풀이반. 뭐 예를 들면 유아교육개론 100제, 유아교육개론 100제, 그다음에 서답식 문제반, 서답식만 모음반, 그다음에 또 뭐 영역별 문풀반 해서 이런 식으로 문풀반 한 10개는 돌아가야 됩니다. 문풀반 10개 이상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데 절대 이 시즌쯤 돼서 요거 한번 봤다고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제가 강의해드리는 문제 해설하고 그 다음에 문제지와 해설지를 보면서 이 문제가 이걸 묻는 거구나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절대 2단계에서 바로 실전 모고로 못 넘어갑니다. 그 중간에 사고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끝단계로 넘어갑니까? 아니 중학교 1학년을 하고 수능 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중간 단계가 다 있어야 우리 머릿속에 논리적 회로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요즘 나오는 문제 같은 거 확실하게 다 맞추죠. 그거 없이 못 맞춥니다. 다 교수들이 만들어 놓은 트릭에 다 빠지죠. 중간 함정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그 함정이 안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 4, 5월쯤 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는 절대 문제 못 맞춰요. 문제 못 풀어요, 절대. 이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문제 유형하고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가 수학 정석 공부하면서 문제 유형 공부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수많은 문제를 다 거치고 나면 문제 더 풀어야 돼요. 더 풀어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한 6월에서 8월 사이에 엄청난 문제를 더 풀어야 돼요. 엄청난 문제를 더 풀면서 이때는 뭘 해야 될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단권화예요. 문제 단권화. 자, 이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의 시험의 당락은 이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문제 단권화가 잘 되면 붙어요. 문제 단권화가 안 되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요새 20대 1 되는 경쟁률에 문제 단권화 안 하고 어떻게 붙습니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 6월에서 8월 올 때까지 엄청난 양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선생님은 혼자 푸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전력 질주하면서 달리니까 저만 딱 잡으면 할 수 있어요. 되죠. 선생님들 혼자는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지선쌤만 딱 잡으면 제가 막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안 거치면 요즘 나오는 문제 어떻게 풉니까? 아니, 요번에도 시험장에 가서 문제 풀어봤는데, 아이고 실수했어, 아이고 실수했어. 실수가 아니에요. 실력입니다, 실력. 아니, 시험장에서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딴 사람이 돼갖고 하나도 함정이 안 빠지고 쫙 다 풉니까? 평소에 연습이 돼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문제로 다 연습시켜 드립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단권화가 돼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9, 10월에 이제 실전 모고를 풀죠. 실전 모고 6회, 8회 말도 안 되고요. 수십 번 풀어야 돼요. 수십 번. 선생님들 머리가 무슨 천재 아니면 AI입니까? 내 머리가 AI인 사람은 한 번 보고 다시 안 봐도 됩니다. 근데 AI도 요새 굉장히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 넣어줘야 얘가 잘해요. AI도 심지어는 빅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AI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AI보다 더 똑똑하려고 그러세요? AI들 왜 뭐 이세돌하고 바둑둬서 이기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데이터 엄청 넣어줍니다. 빅데이터 넣어줘요. 우리 머리에도 빅데이터 넣으면은 그만큼 잘할걸요? 자, 그래서 여기 9월에 실전 모고를 보는데, 자, 이제 여기 단계를 거치면서 문제 단권화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제가 올해 선생님들 시험 보러 들여보내기 전에 2주 전까지 제가 특강하고, 선생님들 시험 들어가시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유튜브 찍었어요. 왜? 공부 방법 알려드리려고. 세상에 마지막 주에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멀쩡하게 공부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마지막 주에 두꺼운 기본서 보고 앉아 계세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볼 필요 없어요. 왜냐? 시험장 가서 생각 안 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전날 쫙 다 봐야 시험장 가서 생각이 나요. 근데 이 많은 선생님들 기본서가 수천 페이지 되는 거 몇 권 되잖아요. 그거 시험 전날 어떻게 다 봅니까? 불가능해요. 그거를 하라고 시키는 사람은 이 두뇌 내구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절대 극상위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자, 저의 노하우와 제가 지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선생님들 유튜브 틀어서 한번 보세요. 공신들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선생님들 평균 IQ, 기본 IQ 90에서 110 사이의 IQ면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지선쌤이 끌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6월에서 8월, 9월, 10월 이 사이에 문제 단권화를 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험 일주일 전부터 셀 수 없이 회독할 수 있어요. 셀 수 없이. 이 과정에 이 암기장 1월부터 이거 단권화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구조화는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벌써 다 돼 있어요. 1월에 제가 드리는 그거면 족합니다. 그죠? 내용 단권화는 그냥 지선쌤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분들 치고 내용 구조와 내용 단권화 신경 쓴 분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다 문제 단권화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단권화를 해서 이제 시험 전주하고 시험주 됐을 때 수십 회독 하셔야 돼요. 수십 회독. 그리고 시험 전날 3에서 5회독 정도는 하시면 시험장 가면 환히 다 보입니다. 함정판 온 거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아이고 웃기네 이거 함정이네 함정이네 다 쓰고 나올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를 공부하고 들어가시면 20대 1 아니 한 명 뽑아도 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도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 때까지 딱 50일 남거든요. 50일 정도는 올인하셔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래서 50일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 시즌 봄에 2차 강의를 개설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유아교육 개론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2차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다 합격하고 싶죠? 공부 대충 하실 생각 없죠? 이 정도 커리큘럼은 따라오셔야 합격합니다. 아니, 우리는 다 각오돼 있잖아요. 열심히 할 각오는 다 돼 있잖아요. 단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남말 듣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상식적으로 선생님들 생각으로 판단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경쟁률 20대 1 넘어요. 문제 보세요. 그냥 이론만 암기해가지고 이론만 대충 공부해서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AI인가 내 머리가. AI한테도 빅데이터를 넣어줘야 된다. 우리는 사고 절차가 있어요. 저는 선생님들의 사고 절차에 따라서 커리큘럼 이렇게 짜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붙을지 수천 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기본서만 다 한번 보고 가서 붙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천 페이지가 넘는 기본서를 언제 외우고 그 내용을 언제 숙지해서 응용 문제까지 언제 맞춥니까? 지선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은 중요하고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쳐나가야 돼요. 자, 지선쌤을 믿고 따라오신다면 극상위권, 이미 서티파이된 극상위권 교수인 지선쌤이 확실하게 끌어드립니다. 자, 오늘은 유아교육개론 공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